안녕하세요. 엠버 사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알퐁스 도데의 별입니다. 젊은 목동은 산에서 혼자 양치기를 합니다. 늘 혼자 있기에 산 아래의 마을 소식이나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친구가 없어 늘 적적해하죠. 그리고 별로 많이 마주친 적도 없는 집주인의 딸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혼자 흠모하고 있습니다. 2주일마다 보름치의 식량을 들고 오는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릴 때 목동은 가장 신이 나죠. 보통 어린 머슴 미아로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가 식량을 나르곤 합니다. 그런데 식량이 올라와야 하는 어느 날 조금 늦은 시각에 누군가가 그를 향해 올라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드디어 하늘이 말끔하게 개고 온 산이 물기와 햇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의 좔좔좔 소리와 함께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만큼이나 명랑하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끌고 나타난 것은 머슴 미아로도 노라도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뜻밖에도 우리 아가씨가 버들 바구니 사이에 몸을 고추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내린 뒤에 불어오는 시원한 산바람 때문에 아가씨의 뺨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머슴 아이는 알아 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식들 집에 가고 없어서 대신 아가씨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는 도중 길을 잃어 늦어졌다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꽂은 꽃 리본과 화사한 레이스가 달린 치마를 차려입은 아가씨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가 늦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초록빛으로 뒤덮인 싱그러운 언덕과 밤하늘에 별잔치가 열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젊은 목동의 짝사랑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읽어보니 이 이야기가 결코 짝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량을 들고 오는 그 험한 길을 어쩜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목동을 찾아갔을까요? 그들의 대화를 보면 아가씨는 절대 자기 마음을 숨기거나 수줍어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목동의 마음은 이미 다 읽었고 그의 마음을 세차게 뒤흔들어 놓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모두 꺼내고는 신비스럽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가씨는 더러워질 것 같았는지 아름다운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고는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자는 곳과 양피를 깐 집방석이며 벽에 걸린 커다란 외투, 지팡이, 구식 엽총 등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가씨는 마냥 즐거운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살고 있는 거니? 가엾어라. 늘 이렇게 혼자 외롭게 지낸다니. 참 따분하겠네. 무얼 하며 지냈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스테파네트 아가씨.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는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짓궂게 질문을 퍼부어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쁜 애인이라도 종종 올라오니? 틀림없이 황금빛 양이거나 산 꼭대기만을 뛰어다니는 에스텔의 선녀 모습일 거야. 하지만 이런 말을 건네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예쁜 미소를 지닌 아가씨야말로, 유령처럼 왔다가 서둘러 가버리는 아가씨야말로 나에겐 에스텔의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잘 있어 목동. 안녕히 가세요 스테파네트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들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비탈진 오솔길로 사라져버렸을 때 노새 발굽에 채어 구르는 조약돌 하나하나가 내 심장으로 떨어져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꿈 같은 시간에서 깨어나는 게 두려워 잠에 취한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석양이 질 무렵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심한 추위와 무서움에 덜덜 떨면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소나기로 물이 불어난 산 아래 소르그 강을 건너려다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다가 밤이 된 지금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가씨 혼자 지름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들고 떠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산에서 밤을 보내면 가족들이 걱정할 거란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안간히 힘을 썼습니다. 나는 내 염소 모피를 벗어 가냘프게 보이는 아가씨의 어깨에 덮어주고 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들에서 밤을 지샌 적이 있다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때 샘물은 더욱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에서는 조그마한 불꽃들이 빛을 내며 모든 산의 요정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무언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소리는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잎이 돋아나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낮이 살아있는 존재의 세상이라면 밤은 죽은 것의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유성 한 줄기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소리나는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들은 구슬픈 소리가 한 줄기 광선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게 뭐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작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래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서 성호를 긋더니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많기도 해라.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많은 별들은 본 적이 없어.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니? 내가 별들의 결혼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때였어요.
나는 문득 무언가 산뜻하고 보드라운 것이 내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이 들어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가 나에게 기대어 온 것이었습니다.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물결 같은 머리카락이 내 어깨에 곱게 닿았습니다. 아가씨는 아침이 되어 떠오르는 태양의 빛으로 하늘의 별들이 희미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약간 두근거렸지만 아름다운 생각만을 하게 해준 맑은 밤의 보호를 받아 잠들어 있는 아가씨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양떼처럼 말없이 조용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머릿속엔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구나. 이 이야기는 목동의 시선으로 쓰였지만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시선으로 쓰였다면 또 완전히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은 다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 역시 예전에 잠깐 목동과 마주쳤던 짧은 순간에 이미 그에게 호감을 느낀 건 아니었을까요? 스테파네트 아가씨 역시 목동이 보고 싶어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더 같이 있고 싶어 일부러 물에 빠져 다시 돌아온 건 아니었을까요? 별이 촘촘히 박힌 까만 밤하늘에서 해가 차오르는 동트기 전까지의 짧은 순간, 젊은 남녀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풍경이 물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의 여름밤은 어떠신가요? 시원한 여름밤 되시길 바랍니다.